담합이 심각하다. 시흥도 있었고 평택도 있었고 동탄도 있었고 노도강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야기들 여러가지 했었는데 이번에 또 담합 정황이 포착된 지역이 있더라. 어디일까요? 송도입니다. 개발 격포제 신고가 계속 찍는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바이오 산업단지 들어오고 GTX 노선 신설된다. 근데 GTX 노선 예전부터 이야기된 거잖아요. 바이오랩 허브. 그러면은 호재 외적으로 송도 신도시가 아니고 국제도시였죠. 그런데 국제도시의 역할을 못하고 외국인들 바가지 씌우는 택시 있다고 그러죠. 외국인들 한국말 잘 못하고 한국 시세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기본 요금부터 미터기 올라가는 금액까지 엄청나게 높게 잡아서 외국인들이 그거 알고 국가 망신시킨 택시들 있었죠. 송도와 청라도 비슷합니다. 국제도시라고 만들어놨는데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임대료를 받았더라. 초창기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국제도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국제도시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거죠. 거기다가 인천이나 평택같이 서부 쪽에 개발하는 것들 중에서는 중국의 1대1로 사업 한몫 잡아보고자 들어간 것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 중국 상황이 어떻더라? 지금 굉장히 막 코로나나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지금 세계 정세가 잘 안 보이는 게 있는데 아직도 미중 무역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미국은 중국을 계속 때릴 것이다. 그런데 럼프 형 같으면은 어떻게 했어요? 1대1로 맞다이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든이 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반장인데 왜 내가 너랑 맞짱 떠야 되냐? 네가 싸움 잘해? 그러면 우리 반 애들 다 합쳐서 너 왕따 시킬게.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날아간 느낌이고 그런 호재들이 취소되었을 때 떨어졌어요? 아니죠. 그런데 예전부터 있던 이런 걸 가지고 지금도 또 오른다. GTX 노선 이미 반영될 만큼 충분히 반영됐다. 가격이 반영됐다는 거죠. 옥정 신도시 올릴 때 GTX 노선이 이미 반영된 가격이다. 반영되고도 남은 가격이다. 그 이상 거품이 끼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 뭐 현지 부동산에서 저격하는 영상 올렸었죠. GTX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반영되긴 뭘 반영됐냐. 아니 가격이 반영됐다고.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럼 가격이 왜 올랐어요? 그런데도 10억 클럽 가입하고 뭐 신고가 거래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송도 사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대출 규제 풀었대요. 대출 규제 풀렸어요? 지금 LTV 완화가 된 거 가지고 계속 대출 규제 완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DSR 적용되니까 LTV 푼 거예요. 그러면은 일부 고소득자는 한도가 올라갔겠지만 대부분은 한도가 떨어진다. 연봉 1억 받는 사람들도 9억 정도 아파트 살려면은 오히려 한도 떨어졌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런데 대출 규제 풀자 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출 규제 풀린 거 아니에요. 지금 유동성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그게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규제 때문에 집값 오른다면서 규제 푸니까 집값 오른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다 거짓임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자 거기다 담합 논란 또 떴습니다. 거래 금액과 최고가 적고서 층수 적어놓고 있다. 이런 지역들이 어디냐. 집값 슬슬 내려가네 하는 느낌, 전세가 떨어지네 하는 느낌이 나니까 여기저기다가 카톡이랑 호갱 예스 뭐 이런 데 가가지고 가두리 선동하고 담합하고 있다. 계속 이런 짓거리 하고 있다. 담합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들은 티가 납니다. 강남 같은 데서 담합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나오죠. 맨날 집값 이야기 하는데 어디서 많이 나와요? 신도시. 그 다음에 최근에 뜨고 있다는 경기도 지역들 뭐 시흥이나 동탄 신도시 뭐 이런 데서 담합 논란이 나오죠. 왜? 어느 정도 구성이 된 게 아니라 뒤늦게 투기 수요들이 급격히 유입돼 놓고서 집값 떨어질까봐 지금 안달이 나서 빨리 팔고 빠져야 되는데 지금 못 팔고 있어요. 거래량이 저하되고 있죠. 거기다가 계속 집값 오른다는 말에 팔까 말까 고민하다가 놓쳤는데 지금 상황 보니까 흘러가는 꼴이 좋지 않더라. 그간 호재가 되었던 금리 인하도 시중금리는 이미 올랐고 기준금리도 올려버리면 예금금리도 오르고 대출금리도 오르죠. 그렇다면은 예금금리가 오른다는 소리는 더 안전한 안전자산의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소리고 그렇다면은 무리하게 투기하느냐 아니면은 예금으로 안전하게 두느냐 여기서 저울질할 때 안전자산 쪽으로 조금 더 쏠릴 수 있다는 거. 또 한 가지는 대출금리가 올라간다. 못 버티는 건 일단 둘째치고 너네 다 버틴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못 버티는 사람들도 100명 중에 한 5명만 나와도 하락세가 나타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못 사게 된다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DSR 적용되고 있죠. DSR이 적용되게 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요.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살 수 있던 사람들도 못 사게 된다. 그렇게 되면 수요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보면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 다 체감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담합하고
허위 매물이라고 내려버리고 급매물 나오면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속은 사람들이나 자정거래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그런 식으로 신고가를 찍는 거다. 거기다 다운 계약 본인이 직접 달고 있으면 신고하세요. 담합의 용도가 아니라면 저 사람은 신고했어야 돼요. 다운 계약이니까 집값은 더 높을 것이다 하고 조장하고 있는데 송도 사시는 분들은 마음에 안 들면 저런데 신고해 주셔야 돼요. 떨어지면 다운 계약. 그런데 보면은 호가에 비해서 거래되는 가격이 이 정도라면 분양권이고, 그렇다면 다운 계약 정황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빨리 저런 거 신고해야죠. 아니 그리고 저런 거 계속 지금 호가하고 실거래가가 차이 많이 나는 지역들은 다운 계약 정황이니까 무조건 저런 거는 전수조사해서 현금 이동 경로나 이런 거 파악해서 확인해야 돼요. 저 다운 계약 중에서는 차명 매수도 꽤나 있을 것이다. 특히 신도시 같은 경우는 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투기성으로 분양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죠. 거기다가 이거 양도세 대납, 양도세까지 떠안아주고 분양권을 사는 거래가 널리 확산하고 있다. 나라가 그걸 인정해줬대요. 자금 이동 경로 확인하면 다 나와요. 다운 거래, 예를 들어서 뭐 실거래는 6억인데 방금 호가는 10억 올라가 있다. 그러면 4억 다운 거래 된 거죠. 거기다가 요 6억에 대해서 양도세가 또 추가로 몇 억에서 이 수순으로 자금 이동하는 경로가 보인다. 이런 것들 잡아내려면 못 잡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왜 확실히 안 잡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특사경 인원으로는 굉장히 부족하죠? 저런 불법들이 횡행하고 있는데 빅브라더니 뭐니 하면서 분석원 반대하는 인간들. 그럼 금감원 때도 반대했겠네요. 똑같이. 금감원 때 누가 반대했어요? 검은 돈 받아 처먹는 인간들. 쓰레기들만 반대하고 있는 거다. 송도가 있는 매매 가격 지수 보면 연수구 들썩들썩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상승률 꽤나 높죠. 지금 매매든 전세든 이런 상황이다. 저렇게 왜 내버려 두고 있느냐.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사고 있다고 하는데 외지인 매매 거래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죠. 투기 수요들이 일단은 가격이 너무 높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유입할 여력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담합하는 거예요. 못 버티는 사람들 가격 떨어뜨리면 시세 떨어질까봐. 그러면서 법인들은 열심히 매도하고 있는 거고 법인들이 많이 샀죠. 예전에 특히 송도 신도시 같은 경우는 막 분양하고 할 때 법인들이 710 대책 전이니까 판을 쳤겠죠. 그런데 2030이 많이 샀다. 비중만 가지고 맨날 이야기하고 있는데 27만 채 샀다. 젊은 층의 주택 매입이 증가했다. 언제? 지난해 8월부터. 근데 지난해 8월부터 뭐가 증가했는데? 왜 27만 채 이야기하면서 그 전에는 몇만 채 샀었는지 이야기를 안 하냐. 그리고 갑자기 또 2년 6개월. 아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난해 8월부터 벌써 2년 6개월이 지났나요?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와서 뿌린다. 왜? 이때 같은 경우는 막 지금 이번 달 데이터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뭘로 밀어붙인 거예요? 비중. 그런데 비중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 12월에 왜 비중 높았을까요? 5월에 왜 늘어났을까요? 다 나오죠. 차명 매수라는 거. 그러니까 거래량 줄어드니까 이제 과거부터 다 합쳐서 2년 6개월짜리 매수 그거 다 들고 와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2030들 엄청 많이 사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사라 라고 조장하는 거죠. 왜? 2030들은 자산시장이 거품이 계속 끼고 있는 시장밖에 못 봤으니까 미래가 탄탄치 않죠. 그러니까 불안심리 계속 자극해가지고 가격 올리고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해서 건설사들만 엄청나게 남겨 처먹었죠. 매매 거래량 보면 어때요? 슬금슬금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인천 같은 경우. 인천이 뜨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급격히 거품이 낀 지역은 항상 급격히 폭락해서 타격을 입는다. 급격히라는 게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격이 급격히 올라가면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원래 그랬어요. 여기 와가지고 댓글 다는 인간들 보면은 30% 올랐는데 5% 떨어지는 거 가지고 떨어졌다고 라이트하우스는 그럴 거다. 네가 내 대가리 속에 들어와 봤냐?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오른 만큼 떨어진다고 얘기했어요. 비난을 하려면은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듣고 비난을 해야지. 듣지도 않고 너는 내 생각대로 얘기할 거야. 5살짜리 애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애만도 못하는 짓거리도 하고 있다. 투기꾼이라는 인간들이. 왜? 그렇게 맨날 구라치고 하지 않으면은 황금성 떨어져서 안 팔리는데 가격은 낮추기 싫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냥 했던 말도 오히려 안 했던 것처럼 매도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오른다고 하는데 거래량 1위인데 보면은 일단은 어느 정도 멈춘 상황이고 3위 이런 데가 조금 오르고 있죠. 이런 식으로 다시 부풀리고 있다. 유지되다가 이렇게 팍 튄 거는 다 거품이란 거예요. 그러면서 전세가 계속 올라가서 집값 계속 오를 거라고 하고 있는데 요즘 전세가 계속 여기저기 주춤하고 있죠 지금. 왜? 시중금리가 많이 올랐으니까. 전월세 신고지까지 했는데 왜 전세가 떨어져요? 임대차 2법 때문에 전세가 폭등했고 3법이 완성되면 전세가 더 폭등한다고 했잖아요. 요거는 특수거래라고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겠죠. 특수거래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증여성 차명 매수든가 아니면은 다운거래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죠. 자, 그러면서 호가는 이렇게 올려놓고 있다. 10억 클럽 들어갔어요, 호가가. 근데 10억은 찍지는 못했죠. 그리고 호가 높여놓으니까 거래 안 되고 있고, 전세는 오른 곳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계속 올라갈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러다 멈추든가 이러다 떨어지든가 다 그런 상황이죠. 이러다 멈추든가. 공무원들부터 저짓거리 하고 있는데 누굴 잡아요? 원래 찔리는 거 있으면 못 잡아요. 특사경인이 이런 거 나오기 전에 뭐가 잡힌 게 있어요? 공무원들이 저짓거리 하고 있는데, 저런 것도 걸리면은 몰수하고 파면시켜야 돼요. 부동산 투기는 그냥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인생을 망치는 일입니다. 언론 이야기 많이 했었죠. 언론은 국민이 진실을 알기 위해서 언론에 자유를 주는 거다. 그런데 언론이 그러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언론을 엄청나게 까는 거고, 공무원도 마찬가지죠. 공무원은 국민을 섬기기 위해서 뽑는 직업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이용해서 민생을 망치고 있으면 공무원 자격이 없으니까 박탈해야죠. 그리고 GTX B 노선, GTX니까 다 똑같은 GTX인 줄 아나 본데, 솔직히 이 GTX 노선은 핵심을 안 지나죠. 다른 GTX 노선보다 좋은 노선은 아니다. D도 왜 강남이랑 그렇게 연결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야 집값 띄우니까. 그런데도 띄우고 있는 거다. 개통은 돼요? 2027년? 그때까지 계속 GTX로 띄울 수 있나 봅시다. 이런 식으로 띄워서 결국 뭐 하는 거다? 그런 거 하고 있는 거다. 비싸게 팔아서 처먹으려고. 그리고 공급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인천엔 공급 엄청 많아요. 그리고 입주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올해, 내년, 내후년 계속 입주 많이 나오고 있죠. 그 중에서 내후년은 연수구에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재건축 재개발 완화 안 해서 한 5년 뒤에 공급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19년? 이때부터 재건축 규제가 제대로 좀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보이죠. 지금은 공급 부족이고 몇 년 뒤에 공급 부족으로 지금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하면서 내후년에 엄청나게 공급 들어오는데 지금 왜 올라요? 결론 뭐예요? 호재는 수년, 수십 년 뒤에 들어와도 일단 띄우고 보는 거고, 악재는 이야기하지 않고 다만 다운거래 판치고 있다. 불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빨리 잡아야 되겠죠. 불법 제대로 잡히면 송도 집값 금방 안정될 것이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렇다면 불법이 안 잡히고 계속 오르겠네, 일단 개소리 집어치우고, 2030 뭐 많이 사고 있다고 했는데 줄었고 지금 다 신고가 찍는다고 하는데 전보다는 확실히 줄어드는 게 단지별로 보면 보인다. 결국에는 거품 많이 낀데 특히 외곽 지역일수록 더 위험하다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고, 송도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